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G 공인중개사 조윤희, 이정진, 응? 한송이. 강민두 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스티글 쌤이 학교로 초대해 주셔서 교실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가 학생 때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이제 가벼운 토론을 하는 느낌으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중개사님이 말씀하실까요? 네. 네. 첫 번째 어떤 가정인데요. 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떻게 그쵸. 나눠보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전세를 살고 있는 뭐 부부 또는 청년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네.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현 시점 2024년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전세를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매매를 해서 한번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대신 가정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 조금 많이 최대. 네, 최대로 최대로 받아서 받고 매매를 할 것이냐에 마련을 할 대해서 것이냐. 이제 현직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주고받는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민두준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이정진 중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4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저는 본다면 저는 집값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사정이 저한테 닥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쵸. 아무리 공인중개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무릎에서 사서 그래도 어깨에서 팔면 너무나 좋은 그렇죠. 투자의 성공이 아닐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세 연장을 하더라도 내 자본금은 묶이는 건 똑같으니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저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일해요. 저는 약간, 근데 전세는 어쩔 수 없지만, 전세는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금액을 뭉쳐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어차피 은행에 이자를 낼 거면 내 집 마련하는데 이자를 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매수하기엔 정말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점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고 이제 대출을 모으면서 또 갚아가면서 내 집 사는데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렇게 그 이자 낼 거 그냥 이제 담보대출로 좀 풀로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면서 연장보다는 내 집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주 기사님은요? 언제 해주실래요? 제가 원래 네. 이쪽 의견이었는데 네. 좀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면은 네. 아무래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잖아요. 근데 이자만 그쵸. 냈을 경우에는 좀 덜 부담스러운데 원금까지 같이 내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고정 지출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기가 없다는 가정하니까 좀 더 돈을 모아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정 지출이 나갈수록 돈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많아야 좀 탄탄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세를 한 번 더 간다. 예,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이유인가요? 비슷한 이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의 집값이 떨어졌고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신혼부부들은 아직 아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이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이 꽤 높잖아요. 네. 뭐 많이 소비하면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릎에서 샀을 때 이제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는지 하고 그 돈을 저축했을 때 다음 스텝에서 내 집 마련할 때 중에 어느 게 더 낫느냐를 따져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많이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같으면 저축을 하고 조금 레버리지를 낮출 수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이제 또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원금이랑 이자를 이제 낸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요즘 또 신혼부부들이나 특례 대출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도 조금씩 이제 하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세는 또 그 금액만큼 내가 나중에 만기돼서 나갈 때 또 그 돈의 가치가 상당히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금 힘들겠지만 이 이자 내는 돈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그 기간 동안 모아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이자 갚으면 결국에 원금은 내가 저축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고 집값이 그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 은행 이자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자가 더 커지는 그치? 느낌이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선택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무조건 싼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내 있는 자본에 무리해서 막 신용대출까지 막 받아서 막 연끌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격대를 생각했다면 조금 내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풀대출 같은 경우에는 잘 뜨거운데? 들어야 돼요. 네. 갑자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풀대출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신혼부부 입장에서 지금 1주택이면서 내 자산이 그게 하나가 온전히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설이 내 자금을 거의 다 투자해서 매수를 하는 조건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면 그 집에 목매달 것 같아요. 그 신혼부부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이제 자산을 여러 군데로 이제 저는 좀 분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이게 뭐 주식이라던가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도. 근데 내가 집만 오로지 다 올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둘이서 집값이 떨어졌어, 집값이 올라갔어 막 이러고 금리의 영향도 있으니까 혹시 금리가 올라가 내려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2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도 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왜냐면 저출산과 또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이에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늦게 진입을 해서 집값이 올라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불안함 때문에 매수를 네.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6억 시세의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막 19년, 20년처럼 다음 연도에 7억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8억이 되고 이런 시장은 이제 그쵸. 아니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면 네네. 그러면은 신혼부부가 한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만 일부 내면서 네. 그러면 3년이면 1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6억의 시세 아파트를 3년 뒤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만큼 올랐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전이라는 거지. 손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그 집에 진입을 할 때 레버리지는 줄었고 이제 원금 부담에 대한 것도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천천히 오르는 집값을 기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하는데 뭐 선택은 그쵸. 본인 그럼 저 머리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 저축을 해서 뻥튀기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렇죠. 내가 2년 동안 뭐 만약에 전세를 살 금액을 이제 이 매매에 투자해서 작은 평수로 일단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혼인 뭐 1인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구 타입도 충분히 넓으니까 그러면 일단 그 기간 동안 2년 비과세를 갖춰서 이 집을 갖고 있는 거죠.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제 매도를 할 때 돈이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이제 대출을 다시 갚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내 자산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다. 근데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자에 허덕여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부의 사랑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그렇죠.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네요. 채워가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런 마음. 왜냐면 내 집이 있으니까 누가 이사 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경매 잡히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내 집 마련에 대한 편안함도 물론 있을 테고.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지면 이제 올릴 때까지 버텨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또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근데 이제 좀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게 계획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런 정말 장기 플랜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중개사님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루트가 맞는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를 난 하겠다. 그냥 어쨌든 내 집에 살고 싶고 뭐 2년 뒤에 이사 가라 이런 분쟁 없이 그냥 편하게 내 집에서 오래 살다가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업글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잘 선택해서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신의 좀 그 이제 투자도 안정형이 있고 맞아요. 좀 성향에 적극적으로 맞게끔. 성향이 이제 다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맞게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근데 저도 진짜 공감해요. 아. 저도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차익 남겨가지고 좀 더 상급지로 가는 게 저도 목표긴 네, 네. 해가지고 맞아,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거에 투자를 선택을 혈액형이 하시면 돼요. 뭐였죠? 저요? 네. 비밀입니다. 아, 저랑 비슷해서 성향이. 혈액형? 첫 번째 안건 갈까요? 두 번째 안으로 갈까요? 혈액형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정은 이제 곧 3월 달에 매매 잔금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정 금리로 받을 것인지 변동 금리로 받을 것인지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정 누가 금리. 먼저? 저요? 네. 저는 무조건 변동인 것 같아요. 왜요? 무조건. 일단 변동금리 자체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봐도 고정금리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이유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간다 한들 고정금리도 내려가겠지만 변동금리도 똑같이 내려가는 거고, 지금 요새 또 이슈가 많은 게 담보대출 전환 네, 되게 맞아요. 이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금리 내가 받고 있다가 금리가 너무 비싸, 그러면 담보대출 전환 신청해서 또 이제 금리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번에 기사 봤는데 어떤 분이 뭐 이자를 120만 원 내던 거를 전환해서 76만 원으로 줄였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저는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저도 변동금리의 음. 한 표이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본 건데 그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출들 있잖아요. 뭐 네. 신생아 특례라던가 아니면 신혼부부 특례 같은 게 이제 작년에 취급했던 신혼부부 특례가 4.37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중은행에서 받는 담보대출 이자가 더 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례 대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네, 변동금리로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하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고정 갑니다. 네, 저는 왜죠? 고정금리 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다음 달 3월부터 이제 최저금리가 된다고 이렇게 맞아요.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할 때도 제 자체가 조금 안정을 보수적인가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안정을 추구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전세자금 대출을 쓰다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때 만약에 고정금리 했으면 많이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고정과 변동을 선택할 때 지금의 금리가 네. 낮냐 높냐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이제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고정을 하고 내릴 맞아요. 거라고 하면 변동을 하는 건데, 그쵸. 저는 여기 지금 저희가 담보대출 받을 때 3% 후반, 근데 뭐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 받으면은 그거보다 한 0.2 정도 더 낮고 네. 중반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지만 다이나믹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대까지 네. 내려가지 않아요. 오르는 건 근데 다이나믹하게 오르거든요. 반영을 할 때 0.1포인트 올라서 3개월 변동금리면 0.3포인트가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해라기보다는 뭔가 마음의 안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 후반 정도의 고정이면 나쁘지 않다. 지금 경기가, 그러면 내가 체감상 다이나믹하게 이득을 보려면 2% 후반 가야 되는데 2% 후반 못 간다고 봅니다. 네, 아무리 미국에서 내려도 우리나라 지금 선반영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고정이세요? 네, 2%대 후반 2%대 정도 되면 무조건 고정 가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변동금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변동금리 있어야 돼. 저는 변동. 나만 외롭네.
변동. 약간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위험을 조금 어느 정도 갖고 좀 투자를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만약에 좀 오르면 어쨌든 지금 약간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계속 좀 하향이 하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그걸 맞춰서 또 변동되니까 막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고정으로만 찝혀 있으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변동금리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것도 성향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성향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그 담보대출 전환하는 상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근데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지금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5% 그거를 대. 이제 일시적으로 풀어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원히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 그 상품들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한번 변동 갔으면 변동 될 때마다 나는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내지 네, 않는 네, 이상. 네. 네. 그래서 저는 3% 중반 찍고 네? 동결이 되진 않고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왠지. 흔들리네요. 저도 살짝 네. 흔들리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제가 담보대출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이랑 고정이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서 변동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제 경험상 그냥 고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실 경험에 의해서 그냥 네. 저도 말씀드리는 실경험 거라. 있어요. 네. 저는 변동을 택해서 좋은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게 몇 년이에요?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요? 작년에 작년에 변동? 높았으니까. 높았으니까 그치. 저는 변동을 좋지. 선택해서 네, 이게 변동을 했으면. 6개월, 조금, 3개월이 있잖아요. 변동도 3개월 선택하냐, 6개월 선택하냐에 따라 이자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변동을 작년에 선택을 했더니 이번엔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좋은 케이스인 거죠. 변동을 선택해서. 그래서 저는 변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계속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을 택해서 변동금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아직도 안 들리셨나요? 그거는 높을 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득을 그치, 보시는 거고. 상황이 다르긴 하네. 네, 저도 작년이었으면은 막 6%? 막 여기까지 갔잖아요, 작년. 맞아.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5%? 4.8이었어요. 어. 4.89? 네, 받았을 때. 그것도 괜찮아. 네네. 네. 작년 초반 때부터는 엄청 높았어요. 맞아요. 그때랑은 그래도 조금 하반기여서 좀 내려갔었는데 어쨌든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토론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택할 건지 그쵸. 아니면 네, 네. 불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그렇지. 변동되는 이득이 이익을 볼 있지 않을까?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해서는 뭐 중개사님들은 참고만 하시고 맞아요. 은행에 상담을 저희는-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딱 가장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열기가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생각보다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서. 더 다른 뭐 주제가 생기게 된다면 또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습니다. 좀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